그럼 페이페이 프리마는 어떻게 페이징 2에서 3로 이행했는가? 후 저편에 나가하마가 발표드리겠습니다. 어젠더입니다. 이 안드로이드의 페이징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세션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드리고 나서 제가 하고 있는 페이페이 프리마는 어떤 서비스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징 3란 어떤 라이브러리인가, 왜 이행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이행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행할 때 조심한 점과 이행한 다음에 얻어진 널리지 3개, API 무한 호출이 발생한 코드, 이행한 데 있어서 문제가 된 데이터베이스 주의의 독자 구현, 스테이트 어댑터의 스테이트를 이행하는 메리트와 고려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가하마 레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 야후 저펜 주식회사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입사를 하니 페이페이 프리마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고 있으면 최근 페이징 2를 페이징 3로 이행하는 안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페이 플리마켓이란 어떤 서비스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플리마켓에 특화한 서비스로 페이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입하고 싶은 가격으로 제한하거나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야후 옥션과 연계도 하고 있어서 상품 수도 다양합니다. 페이페이 프리마 안드로이드에서는 추천 상품을 표시하는 화면 등 대량 데이터를 로딩하는 화면 등 페이징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페이징 라이브러리의 페이징 3란 무엇인가? 큰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로 분할해서 필요한 만큼만 취득하는 페이징 처리를 간단히 구현할 수 있는 공식 페이징 라이브러리의 버전 3 계통이 페이징 3입니다. 이것을 구현함으로써 유저는 한꺼번에 대량 데이터를 취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저 대역을 압박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페이징 2에서 3로 이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행하는 주 요인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징 3 릴리스에 수반하여 페이징 2가 디프리케이티드가 되었고 경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신 릴리스 등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징 2까지는 라이브 데이터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페이징 3부터 코틴 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구현하는 앱과의 친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로딩 상태를 페이징 3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포지팅이나 뷰 모델과 같이 로딩 상태를 독자 구현이 되며 정의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직에 의해서 집중 코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페이페이 프리마는 페이징 3로 이행을 했는가 비즈니스 측의 안건으로 합니다. 여태까지 내용에 대해서 2020년 5월에 릴리스했는데 왜 지금 이행을 하는가? 그 전제로 팀으로서는 브리켓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3가지의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에 대한 조사가 되지 못했고 페이페이 프리마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 도입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는 조사가 아직 되고 있지 않으며, 두 번째, 동작이 안정되어 있는가, 스테이블링이 아니라 페이징이 라이브러리 업데이터에 의해서 자동에서의 거동, 사양 변화돼서 프리마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가의 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다른 서비스에 도입 입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관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제가 입사를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지금 이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페이징 3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세한 이행 방법은 공식 다큐멘트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이터 취득에 관련된 로직을 담당하는 바운더리 콜백을 리모트 메디테이터 이행하고, 다음에 데이터 표지를 담당하는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를 페이징 데이터 어댑터 이행하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주의의 처리를 로컬 스테이트 플로어 이행합니다. 먼저 바운더리 콜백을 리모트 메디테이터에 이행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데이터 취득에 된 함수를 이행하는 처리를 하고, 또 라이브 페이지드 리스트 빌더를 사용해서 한 대신에 페이저를 사용해서 반환하는 데이터를 페이징 데이터로 이행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시하는 데이터의 템플레이트나 취득하는 부분의 이행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표지를 담당하는 어댑터를 페이지 리스트 어댑터로부터 페이징 데이터 어댑터로 이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행은 계승하는 클래스를 페이징 데이터 어댑터로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트주의 처리를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로 이행합니다. 왼쪽이 여태까지의 구현, 오른쪽이 새로운 구현입니다. 여태까지는 데이터 로딩 전에 스테이트 로딩으로 변경하고 그 후에 상품을 로딩을 했는데, 그래서 변경의 프래그먼트 로딩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행 후는 페이징 데이터 어댑터가 제공하고 있는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를 사용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독자적으로 구현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이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행할 시에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서비스에 영향이 적은 화면부터 이행하는 것이며, 두 번째 페이징 3로의 이행 방법을 함께 정리해서 공유할 것, 세 번째 스테이트에 관련된 독자 구현을 이행과 동시에 리팩터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서비스에 영향이 적은 화면부터 이행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에 영향이 적은 화면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인데, 전제로서는 이행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니그리드나 조심을 하면서 이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팀이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나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널리지나 지식 부족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페이 프리마로 말씀드리면 구입이나 거래라고 하는 주요 기능에 영향이 없는 화면부터 이행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이행을 함으로써 널리지를 축적하고 주요 기능에 관련된 화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화면부터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징 3로의 이행 방법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점에 대해서는 페이지 3로의 이행 방법을 다큐멘트로 정리해서 팀이 공유하고 속인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의 기존 구현과 그 후에 구현을 다큐멘트로 정리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행 방법 구현을 어떤 특정인에게 구속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테이트 관리나 DB 독자 구현을 이행과 동시에 리팩터링을 하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페이페이 프리마의 안드로이드 팀 전원이 릴리스 전에 동작 확인을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다 실시하기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페이징에 이행하는 경우에 DB와 스테이트에도 함께 리팩터링을 합니다. 이행과 동시에 리팩터링 함으로써 물론 부채를 해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페이징 이행과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 이행은 동작 확인 등으로 확인해야 되는 범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나누어서 리팩터링을 하고 비슷한 확인 코스트를 몇 번씩 이행을 위해서 코스트를 들이기보다는 동시에 이행과 팩터링을 함으로써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부채 반환과 이행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행할 때 조심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얻은 널리지를 3개 말씀드립니다. 우선 API 무한 호출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코드며, 두 번째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 데이터베이스 주변의 독자 구현, 세 번째가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의 스테이트를 이행하는 메릿과 고려해야 되는 점입니다. 이행할 때 그 널리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가볍게 어떻게 페이징 3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데이터 취득에 관련된 로직을 담당하는 바운더리 콜백을 리모트 메디테이터에 이행하고, 데이터 표지를 담당하는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를 페이징 데이터 어댑터에 이행하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주변 처리를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에 이행합니다. 바운더리 콜백을 리모트 메디테이터에 이행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이행해서 변경을 하고 라이브 페이지드 리스트 빌더를 사용하는 대신에 페이저를 사용해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표시를 담당하는 어댑터를 페이지 리스트 어댑터에서 페이징 데이터 어댑터로 이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행은 계승하는 클래스를 페이징 데이터 어댑터에 변경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주변 처리를 로드 스테이트 플로어 이행하는데 여태까지는 데이터 로딩 전에 스테이트를 로딩에 변경하고 그 변경을 받는 곳에서 로딩을 표시하는 처리를 했었습니다만 이행 후는 페이징 데이터 어댑터가 제공하고 있는 로딩 스테이트인 로드 스테이트 플로어를 사용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행했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들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얻은 널리지 API 무한 호출 발생 치명적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향 스크롤만 사용하는 경우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면 리모트 메디에이터의 로드 함수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API 무한 호출이 발생하는 치명 코드가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API 무한 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한 코드가 이것입니다. 어디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API 무한 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어떤 수정이냐고 하면 상향 로딩인 로드 타입가 프리펜드인 경우에는 더 이상 로딩하지 않도록 메디에이터 리설트의 석세스를 모드 데이터를 절제한 것을 표명하는 true로 반환을 합니다.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왜 이 코드가 필요한가? 이게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의 로딩 순서에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드 함수에 로그를 넣어서 API 무한 호출이 발생하는 코드와 수정한 코드가 어떻게 로딩이 되는지 비교를 해보죠. API 무한 호출이 발생하지 않는 코드의 로그를 먼저 보면 초기 로딩의 그 리프레시가 먼저 가고 상향 로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향 로딩의 어펜딩이 나옵니다. 이것이 상방향인 그 프리펜드의 경우에는 아까 수정한 코드에 의해서 API를 호출하지 않고 리턴을 했기 때문에 초기 로딩과 하향 로딩이 자꾸 이루어집니다. 구현자가 의도한 바와 같이 내부에서도 내부에서 하군 방향에 호출을 합니다. 그런데 API 무한 호출이 발생하는 코드의 로그를 보면 초기 로딩 후 상향 로딩이 일어나고 있으면 하향 로딩은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내부에서는 상향 로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내부에서는 이미 상향 로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PI 무한 호출이 발생하지 않는 코드에 로그와는 달리 내부에서는 상향 로딩을 하고 있으며 구현자의 의도하지 않는 거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크롤하지 않는 초기 상태의 판정은 상향 말단 판정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리모트 메디에이터가 데이터를 말단까지 도달한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API 무한 호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 무한 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기 상태는 상향의 말단 판정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모자르다고 인식하고 리모트 메디에이터가 API를 호출을 합니다. 내부는 상향 로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향으로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있다고 내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현으로서는 하향 스크롤만을 사용하는 상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아래쪽으로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저가 스크롤하지 않으면 이게 슈퍼스크립트로 인체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말단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단 판정으로 API를 불러내고 상향에 추가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래쪽에 추가됐고 위에는 그 추가된 것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한정으로 되풀이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이것은 그 로딩 데이터가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저의 대역을 압박하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생각하고 싶지 않으면 백엔드가 다운하거나 적어도 부하를 많이 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상방향의 로딩 경우를 처리를 하지 않게끔 이 처리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하는 데서 문제가 된 데이터베이스 주변의 독자 구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가 하면 페이퍼 프리머의 안드로이드의 오랜 코드에서 스테이트에 관한 정보와 상품의 정보를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보존했었습니다. 페이징 3로부터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를 사용함으로써 스테이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부하로서 같은 데이터베이스와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 양쪽의 스테이트에 구현을 남게 되면 불필요한 구현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향후 재차 구현을 재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이행을 하지 않도록 이행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구현이 있었던가 하면은 데이터가 없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할지의 여부의 플러그를 가지겠었습니다. 이거는 이 플러그를 데이터가 없는 것을 나타내는 오브젝트를 변환을 해서 애답터의 상품을 표시를 하는지 그렇지만 데이터가 없는 것을 표시하는지를 구별했습니다. 독자적인 구현을 남기지 않게 이해하기 위해서 페이퍼 프레임 다음 이행을 추진했습니다. 스테이트된 표시에 관한 처리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분리를 해서 스테이트를 플러그멘트에 집약하고 바운더리 콜백 등의 데이터 취득 처리를 이행합니다. 마지막에 페이징 데이터 어댑터의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를 기본으로 해서 스테이트를 관리하도록 이행을 하였습니다. 스테이트 등 표시에 관한 처리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분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에서 보면은 이러한 바로 엠프티 데이터가 없는 것을 표시를 할지 플러그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삭제를 합니다. 스테이트 프래그먼트 집약하는 데에 대해서입니다만은 왼쪽에 있는 구현이 오른쪽이 새로운 것입니다. 아이템 스테이트가 공존하고 있었던 애답터의 스테이트만이 표시할 수 있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를 하도록 이행하였습니다. 바운더리 콜백 등의 데이터 취득 처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용하는 애답터와 바운더리 콜백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페이징 데이터 애답터의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를 기본으로 해서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를 사용해서 로딩을 표시해야 할 스테이트 경우에 표시해야 하는 처리를 기술을 해 나갑니다. 아이템 어댑터가 제공하는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의 스테이트를 이행하는 메리트라고 고려해야 할 점에 관해서 이러한 순서로서 이행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에 스테이트 처리를 하는 것 없이 로드 레이트 플로우로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에서 스테이트를 하는 메리트 고려해야 하는 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트로서는 스테이트 주위의 로직을 프래그먼트 집약할 수가 있는 것, 라이브러리로부터 로딩 정보를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없고 로직에 집중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려해야 할 점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복수 API의 로딩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 표시를 분류하는 경우는 복잡해집니다. 이는 두 개의 애답터의 스테이트를 컴바인하는 등 해서 스테이트를 상세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로드 스테이트는 대량이 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는 초기 로딩 각 로딩의 컴바인 로드 스토어로서 제공하고 있고 로드 스테이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 컴바인마다 로드 로딩 엘라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초기 로딩이라는 것을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의 리프레쉬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딩 상태를 지금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코드상에서는 알기 위해서 알기가 쉬웠습니다만은 이번 예에서는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 리프레쉬 초기 로딩은 로드 스테이트 로딩의 경우 로딩을 표시를 하고 하의 조건입니다. 아까 로드 스테이트 복수 API 사용하는 스테이트의 표시입니다만은 이렇게 복수의 합친 로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레포지토리로서 관리하는 쪽이 알기가 쉬운 것을 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답터의 로드 스테이트를 콤바인하고 아이템이 로딩 중이고 그 다음에 다른 애답터도 로딩 중의 경우 로딩을 표시를 한다는 상세한 조건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뿐만 아니라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가 대량하게 데이터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제 복잡해집니다. 로드 스테이트는 대량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할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딩 단계에서만 해도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현 방법에 따라서는 스테이트가 그 가물거리를 그러한 결과가 초래합니다. 이렇게 로드 타임으로서 초기 로딩반이 오게끔 축소를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그 전하고 이제 그 변함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표시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테이터스의 가물거리가 할 수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수정한 후의 것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대량 나오는 표시의 그 가물거리가 이제 없어집니다. 이번에는 페이페이 프리마의 안드로이드를 이행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지견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행함으로써 신기능과 코렌트리 플로우와의 친화성, 로드 스테이트의 제공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것 이외에도 베이저의 설정 등 상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마さんありがとう。 나가하마님 감사합니다. 플러스 토크로서 질문자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화면 오른쪽 밑에 퀘스천 마크로부터 그 질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라인에 있게 나가십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인드 언더더 클라이언트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케나가입니다. 나가하마님 이제 흥미로운 내용 강연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개발할 때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영향 범위가 없는 것부터 그러니까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이번에 실행한 페이징 3에 대한 대응, 바이오그라미의 환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즈니스 여건이 아니라 개발로부터 이제 개선 여건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페이 프리마에서는 비즈니스 여건하고 개발한 안건은 어떠한 프로세스로서 우선도를 매겨서 개발을 하고 계십니까? 마이그레이션 등의 개선 안건에서 비즈니스 안건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개발 리소스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번은 개선 안건을 리리스에 도입을 하는 그러한 우선순위로서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안건이 우선시를 한다 이거죠. 예. 예, 그때 개발로부터 OS의 업데이트의 추정이라든가 새로운 기능의 추정 같은 거 이런 것은 우선도를 고려를 해서 듣는 사람들이 우선도를 이제 매깁니까? 긴급성이 높은 업데이트 같은 거는 우선적으로 이제 그 대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여건을 우선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조사 제안을 해서 페이징 3에 이행을 한 이제 실현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제안을 할 때 각 기획 프로젝트 매니저 다른 디벨로퍼의 제안을 수용해 주시기 위해서는 주의를 해서 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행할 때 두 번째 설명드렸는데요. 이행 방법 등 도큐멘트를 이렇게 그 공유를 한다는 것. 프로덕트에 도입할 때 영향 범위 그러니까 이제 그 조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개발을 할 때 이행 방법 부분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제일 가까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한 도큐멘트를 팀에서 공유를 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이제 고려 부족 같은 거를 지적을 받고 자료를 브러쉬업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자 등에서는 그러한 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하시는 기획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뭔가 하셨습니까? 개발로서 기존부터 네그레드가 없도록 이제 이렇게 이행 방법을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기획 사람들한테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행 방법을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엔지니어도 이러한 케이스에서 이행을 부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역을 이제 나가시가 혼자 이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다른 엔지니어의 의뢰를 한 적은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 다른 팀에 그 진척분도 있기 때문에 진척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하는 것을 몇 번인가 경험을 했습니다. 나가시면 그 부탁할 때 이제 친척이 그 지연되지 않게끔 주의한 점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이행이 잘 되어 갔는데요. 자발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척이 이제 좋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이제 진행해야 할지 모르죠.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냥 지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행의 도큐멘트를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서 진행 방법 같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 점 이제 작업의 범위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정체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공유를 함으로써 모든 디벨로퍼에 관해서 강요를 하고 이런 거는 강요를 하셨습니까? 자료 작성 후 한번 팀 속에서 자료를 보면서 공유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료 공유를 해도 구현 그리고 질문 이행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대응하셨습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는 가급적 빨리 적절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행동에 관해서입니다만은
마지막 저기 로드 스테이트 플로우의 유형의 제한에서 해서 저는 이렇게 실제로 페이징 3를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차를 에스테니까 until changed로 이때 대응을 한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죠. 他の 이것만으로 다른 케이스에도 충분한지 좀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출원이 바뀌는 그 이벤트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느꼈는데요. 페이징 3를 사용해 보시고 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페이페이 프리마에서 사용했던 소감을 말씀드리면 맵으로 리프레쉬 초기 로딩만 취득을 하고 추가 로딩 스테이트로 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그 값에 변경이 없으면은 보내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가 아니면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통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획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리팩터 한 다음에 상대방 테이블에 empty 컬럼부터 삭제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리팩터링에 대해서 empty라는 것은 아이템이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해진 수치화된 데이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치화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석화된 수치는 포맷 요건으로 과거에 추가된 가능성도 있어서 코드상에서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삭제해도 되는가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는지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보존하고 있었던 구현은 페이페이 프리마 초기에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최근 비교적 새로운 페이페이 프리마 구현에서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일이 없고 리포지터리나에서 합니다. 관리를. 그래서 퍼포먼스 관련 구현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조사로 알았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요? 예, 퍼포먼스 관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비석화된 데이터를 봤을 때 기드의 그러니까 히스토리, DTS 버그 관리 버그 티켓 관리의 툴과 같은 과거의 것을 조사했을 때 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고 그 점이 궁금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그럼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복수 API를 사용하는 스테이트 표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복수 스테이트를 머지해서 표시한다라는 부분이 나왔었죠. 어디 슬라이드죠? 그런데 그 경우 스테이트를 머지하는 엔야는 다양한 장소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레포지터리 레이어에서 집약할 수도 있을 것이고 슬라이드 보드 중에서는 프리젠터 중에 집약할 수 있는 코드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페이 프리마의 경우에는 원래 그와 같은 데이터 집약 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레이어에서 하는지 룰이 있는지요. 네. 룰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머지를 하는 것은 리얼 모델로 두드려서 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현상. 그럼 기본적으로는 각
구현자에게 맡기고 있다는 건가요? 모듈이나 팀별로 담당을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페이페이 프리마에서는 이번에 소개하셨던 코드와 같은 형태로 구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슷하게 라이브러리 변경이나 개발 관점에서의 개선 요건에 그 다음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범위가 넓을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한 조언이 있습니까? 경험자로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영향 범위를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함으로써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영향 범위를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 그 알아낸 것을 어떻게 해서 이행할지 하는 다큐멘터리에 정의들에서 팀 내에서 공유를 하면서 빠짐없이 이행하기가 편해집니다 하는 것을 경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그리고 다큐멘터리 정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스무스하게 이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